안녕하세요. 사랑방TV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를 단 일주일 앞두고 천국과 지옥을 오간 수정씨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시면 그 모든 의심조차 아름답게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법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지요. 오늘 사연은 단순히 한 남자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신뢰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입니다. 벼랑 끝에서 내린 수정씨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지금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0을 넘긴 나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수정에게 이미 빛바랜 사진첩 속의 풍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 남들 다 겪는 연애라지만 수정에게 삶은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떠 출근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기계적인 웃음을 나누며 저녁이면 텅 빈 거실에서 맥주 한 캔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건조한 일상의 반복이었지요. 그런 그녀의 무채색 같은 삶에 상우라는 남자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 유난히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상우는 수정의 거래처에서 새로 온 담당자였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수정은 그가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 30 중반이라는 사실에 한번 놀랐고 나이답지 않은 차분함과 세련된 매너에 2번 놀랐습니다. 상우는 늘 단정하게 다려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업무에 몰두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유능해 보이던지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긴 손가락에 시선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수정씨, 오늘 미팅 자료는 제가 미리 수정해 두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도표를 좀 추가해 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상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첼로 선율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지요. 수정은 그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지만 상우는 늘 수정의 취향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라떼를 좋아한다는 것을, 비가 오는 날엔 유독 창가 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래처 직원이라는 명분 아래 자주 만났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주말이면 상우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보러 함께 야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관중석의 열기 속에서 상우는 수정이 인파에 밀리지 않도록 늘 한쪽 팔로 그녀를 감싸 안듯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정의 심장은 20살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가? 수정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의구심과 답답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명 상우의 눈빛은 자신을 향해 뜨거운 호감을 보내고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배려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연인 사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두 사람은 가까워졌지만 상우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간 야구장에서 좋아하는 팀이
홈런을 쳤을 때 흥분한 상우가 수정의 손을 꽉 잡았다가도 이내 정신을 차린 듯 화들짝 놀라며 손을 놓는 모습.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대화가 끊기고 묘한 정적이 흐를 때 무언가 말할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도 결국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며 싱거운 소리를 하는 상우를 보며 수정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 남자를 좋아하나? 아니야. 그 눈빛은 분명 거짓이 아닌데 혹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망설이는 걸까? 수정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우는 업무적으로는 빈틈없고 유능한 남자였지만 수정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때로는 겁쟁이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유난히 달빛이 푸르던 날이었습니다. 상우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기색으로 수정의 집 앞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 남자의 진심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다가오지 못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상우 씨, 우리 벌써 6개월 넘게 매주 만났잖아요. 상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수정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상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수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슬픈 눈으로 수정을 바라보던 상우가 마침내 무겁게 입술을 뗐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수정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의 질문이 좁은 차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상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짧은 문장이 가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정이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수많은 밤의 번민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이 응축된 물음이었지요. 상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수정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차 안의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사이를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던 상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수정을 쳐다보지 못하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수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우의 맑은 눈에는 이미 커다란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직하고 유능해 보이던 남자의 갑작스러운 눈물은 수정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수정 씨, 제가 감히 수정 씨에게 어떻게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상우의 목소리는 젖은 모래알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유리 인형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수정은 그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내가 너무 다그친 걸까? 이 남자가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내가 건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상우는 곧이어 수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한번 결혼했었습니다. 제가 돌싱이라는 거 차마 수정 씨한테 바로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돌싱이라는 단어가 수정의 귓가를 때렸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번졌습니다. 40이 넘도록 혼자 지내온 수정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현실적인 삶의 한 조각이라기보다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토록 반듯하고 매너 좋은 상우에게
그런 과거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격도 잠시. 수정의 시선은 상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에 고정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너무 어린 나이였죠.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성격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다툼 끝에 딱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낙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특히 수정 씨처럼 맑은 사람 곁에 선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큰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깊숙이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수정 씨가 저를 경멸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 행복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거창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상우의 뒷덜미와 좁아진 어깨를 보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이 남자가 홀로 감내했을 그 긴 세월의 외로움과 열등감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그 과거 하나 때문에 자기를 밀어낼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상우의 떨리는 손등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상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보았지요. 붉게 충혈된 그의 눈망울 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은 이 남자의 완벽한 배경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는 이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우 씨, 고개를 좀 들어봐요. 수정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상우가 머뭇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정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다친 자식을 달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40 넘도록 혼자 살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상처가 산더미 같아요. 상우 씨가 겪은 이혼이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아픈 일을 겪고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준 게 나는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수정의 말에 상우는 다시 한번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우는 수정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수정은 그의 젖은 얼굴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텅 빈 가슴을 자신이 온기로 채워주겠다고, 다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이지요. 고마워요, 수정씨. 정말 고마워요. 제 진심을 알아줘서,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상우의 고백은 애절했습니다. 수정은 그가 말한 성격 차이와 1년 만에 이혼이라는 말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그토록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상우를 더욱 지켜주고 싶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때로 수만 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지요. 수정에게 상우의 눈물은 그가 가진 진솔함의 증표이자 자신을 향한 절실함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우는 첫 결혼에서의 실패가 자신을 얼마나 위축시켰는지, 수정과 함께 야구장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한편이 시렸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과거 이야기는 그만해요. 상우 씨의 30대는 아팠을지 모르지만 상우 씨의 40대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상우 씨가 나한테 고백 못하고 망설인 시간만큼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니까요. 수정의 이 헌신적인 사랑은 그녀 특유의 성실함과 우직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녀의 성정은 상우의 아픔을 보듬는 모성애와 결합하여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정은 상우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기 힘든 비밀을 가진 가여운 사람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정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눈물의 고백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무엇인지, 상우가 흘린 눈물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완벽한 연극의 소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남자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기쁨과 그와 더 깊게 연결되었다는 확신만이 수정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차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은 상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멀리 보이는 아파트의 불빛들을 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곧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겠지. 우리 부모님도 이 진실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분명 허락해 주실 거야. 수정은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우는 수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정씨, 평생 잘할게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독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 채 수정은 그저 상우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맹세처럼 두 사람의 포옹은 길고도 간절했습니다. 수정의 집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대쪽 같은 성품으로 살아온 수정의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데려온 남자가 한 번 다녀온 사람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을 파르르 떨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내 딸이 남이 살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냐. 그것도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을. 어머니 역시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혼자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매일 밤 기도를 올렸던 어머니였지만 돌싱이라는 꼬리표는 차마 품어줄 수 없는 가시 같았습니다. 수정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우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이후 그녀에게 상우는 지켜줘야 할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는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는 수정의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혹은 앞날이 막막해서라도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상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만의 전공법으로 수정 부모님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빗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추석, 상우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 상자를 들고
수정의 본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다시는 발걸음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상우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선물을 조용히 문가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발걸음은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 새벽, 수정의 아버지는 운동을 가기 위해 대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부터 길가까지 쌓인 눈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그 끝에는 빗자루를 든 상우가 털모자 사이로 하얀 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길이 미끄러워 혹여 넘어지실까봐 조금 치워두었습니다. 상우의 코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장갑도 끼지 않은 손은 뱉는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짐짓 모른 척하며 헛기침을 내뱉고 지나갔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두 번 저러다 말겠지 싶었던 상우의 행동은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계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이면 어느샌가 나타나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담벼락에 핀 넝쿨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물을 뿌려도 상우는 젖은 옷을 털며 그저 사람 좋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는 대신 그저 그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성실한 청년의 뒷모습만을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찾아왔습니다. 수정의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갑작스러운 빈혈로 길가에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도 어김없이 근처를 서성이던 상우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상우는 지체 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인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링거를 맞는 어머니 곁에서 상우는 부채질을 해주며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자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저 남자의 진심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우는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면서도 듬직하던지 아버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고집스러운 벽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로 수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찻잔을 매만지며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수정아, 내가 평생 사람을 보고 살아왔다만 저놈처럼 무지하고 미련할 정도로 성실한 놈은 처음 본다. 저 정도 근성이라면, 저 정도 참을성이라면 혹여 너희가 살다가 풍파를 겪더라도 내 딸 손은 절대 놓지 않겠구나 싶더구나. 옆에 있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도 하고 굴곡도 있는 법이지. 저렇게 심성이 고운 아이가 왜 그런 아픔을 겪었을까 싶어 오히려 내 마음이 다 짠하더라. 수정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상우의 정성이 그 지독하리만치 우직했던 사랑이 드디어 부모님의 마음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씨, 아버지가 오라고 하셔. 이제 우리 허락받았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상우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수정 씨? 정말 저를 받아주신 건가요? 상우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문전박대를 당하며 겪었을 서름과 그럼에도 놓을 수 없었던 수정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우는 정식으로 수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우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과거가 내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게. 그 약속 하나만 지켜준다면 나는 자네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네. 상우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장판 위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결혼의 문턱을 두 사람은 넘었습니다. 수정은 상우의 듬직한 등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토록 정성을 다해 나를 선택하고 우리 가족을 설득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아낸 두 사람 앞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주문하고 신혼집을 꾸미는 매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장인 장모가 된 수정의 부모님에게도 아들보다 더 살가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운명은 비극적인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그토록 믿었던 상우의 성실함과 진솔함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진실이 결혼식을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그녀의 휴대폰 화면 위로 쏟아져 내릴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얻어낸 부모님의 허락은 마치 굳게 닫혔던 댐에 수문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정과 상우의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 거침없는 물살을 탄 듯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혹여 깨어질 꿈은 아닐까 싶어 자신의 뺨을 살며시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봄날이 그것도 이토록 찬란한 햇살을 머금고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특유의 세심함과 유능함을 발휘했습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피팅, 가전제품 선택에 이르기까지 상우는 수정의 취향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정 씨가 평생 꿈꿔온 순간이잖아요. 저는 수정 씨가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상우의 입버릇 같은 이 말은 수정의 가슴을 매번 뭉클하게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신혼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원목의 따뜻한 질감을 좋아하는 수정의 취향을 반영해 고심 끝에 고른 식탁, 그리고 함께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볼 푹신한 소파까지. 가구 하나하나를 고를 때마다 상우는 수정의 손을 꼭 잡고 미래의 일상을 그려주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수정 씨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으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상우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수정은 수줍은 미소로 답하며 그가 그려주는 미래의 풍경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쁜 준비 과정 중에도 두 사람이 결코 거르지 않았던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뜨거운 함성과 열기가 가득한 야구장이었지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던 초창기부터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 취미였던 야구는 이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관중석에 나란히 앉아 목이 터져라. 응원팀을 연호하고 홈런이 터질 때면
서로를 얼싸안으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근심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상우는 인파가 몰리는 야구장에서 항상 수정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매점에 간식을 사러 갈 때도 혼잡한 틈에 수정이 밀리지 않도록 어깨를 감싸 안았고 경기 중간중간 수정의 얼굴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살뜰히 주변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이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수정은 그럴 때마다 상우가 돌싱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가 자신의 천생연분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수정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이었기에 더 소중했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쟁취한 사랑이었기에 더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우의 변함없는 성실함이 수정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이 될 아버지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수시로 안부 전화를 올렸고 어머니의 생신에는 꽃바구니와 정성 어린 손편지를 보내 노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사위 정말 진국이야. 내가 처음에 왜 그렇게 반대했나 미안할 정도라니까.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넌지시 건네는 칭찬의 수정은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상우는 단순히 사랑하는 남자를 넘어 수정의 온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이혼의 아픔을 보상이라도 하듯 수정과 그녀의 가족에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첩장이 나오고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상우는 당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상우의 진심 어린 초대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정은 화장대 위에 놓인 청첩장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상우 씨, 당신의 아픈 과거는 내가 다 덮어줄게요. 우리 앞에 남은 건 행복뿐이에요. 신혼집으로 들어갈 아파트의 입주 청소를 마치던 날 텅 빈 거실창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상우는 뒤에서 수정의 허리를 가만히 안으며 그녀의 어깨에 턱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쁜 아이도 낳고 도란도란 늙어가요. 제가 수정 씨 눈에 눈물 나는 일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수정은 그저 상우의 품에 몸을 맡긴 채 밀려오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화창한 날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뿌리곤 합니다.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둔 시점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이제 식장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그 평화로운 오후 수정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불길한 전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수정이 쌓아 올린 견고한 행복의 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잔인하고도 추악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꿈결 같은 시간들은 그 메시지 한 통과 함께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리고 수정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둔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수정은 거실 테이블 가득 청첩장 명단을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지요. 이미 일가친척과 지인들에게는 소식이 모두 전해졌고 신혼집으로 보낼 짐들도 차곡차곡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수정의 가슴은 이제 설렘을 넘어 묘한 긴장감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런 평온한 날이 오는구나 싶어 입가에는 연신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상우는 저녁에 함께 가구를 마저 보러 가자며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 못해 비현실적일 만큼 매끄러운 나날들이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휴대폰의 짧은 진동 소리가 수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스팸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화면을 밀어 올린 수정의 눈에 들어온 첫 문장은 숨을 턱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상우 씨와 결혼을 앞둔 이수정 씨 되시나요? 수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알고 상우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혼 날짜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연락. 수정은 침을 꿀꺽 삼키며 이어지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박상우 씨의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락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한 사람의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어 용기를 냈습니다. 수정 씨가 알고 있는 상우 씨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라는 단어가 망막을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수정은 상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성격 차이로 힘들게 헤어졌고 그 과거 때문에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하던 상우의 모습 말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걸 거야. 헤어진 사람이라 앙심을 품고 방해하려는 거겠지. 수정은 애써 자신을 달래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신데 이런 장난을 치시는 거죠? 저희 결혼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무례한 연락은 삼가주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대응은 거침없고 빨랐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장문의 메시지는 수정이 쌓아올린 행복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상우 씨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실수했다고 하던가요? 그 사람이 흘린 눈물에 속지 마세요.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니라 본색을 감추기 위한 소품일 뿐입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진짜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상우 씨의 지독한 외도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양다리가 결혼 후에도 이어졌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상우 씨는 무릎을 꿇고 빌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 되어 소송까지 갔고 법원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제가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원하신다면 판결문과 상간녀와의 증거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수정은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외도?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상우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이 없이 1년 만에 조용히 헤어졌다고 했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것이 겁난다고 울먹였습니다. 수정의 부모님 앞에서도 그토록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한 청년의 표본처럼 굴었던 그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상우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수정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사진 파일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우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법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 박상우, 판결 내용 원고에게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 그 문장들이 수정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우가 닦아주던 눈물, 부모님 댁 마당을 쓸던 그 성실한 뒷모습,
야구장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팔,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단 말인가? 수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정 씨처럼 선해 보이는 분이 저와 똑같은 지옥을 겪지 않길 바라는 진심입니다. 결혼 일주일 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고 다시 생각하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휴대폰은 고요해졌지만 수정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뒤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평생을 약속해야 할 남자.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라며 그토록 신뢰하던 남자. 그 남자의 정체가 추악한 외도남이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을 수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수정의 방 안에는 서늘한 죽음의 기운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우의 번호를 눌러보려다 이내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서 무엇을 물어야 할까? 당신 외도에서 이혼한 거 맞아? 라고 물으면 그는 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눈물로 거짓을 지어낼까? 수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행복에 젖어 발그레했던 뺨은 어느새 핏기를 잃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천생연분이라 믿었던 남자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수정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전부인이 보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상우의 웃음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수정은 몸서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근간이 무너진 자리에서 결혼이라는 성을 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수정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을 눈 감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뒤엎고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였습니다. 수정씨, 나왔어요. 오늘 가구 보러 가기로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다정하고 활기찬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수정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상우의 활기찬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수정씨, 기다렸죠? 오늘 가구 매장에 전화해 보니까 우리가 찜해둔 식탁이 마침 재고가 딱 하나 남았대요. 지금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상우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수정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얼음처럼 차가운 몸짓으로 그의 손길을 거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우의 얼굴에 의아함이 서렸습니다. 수정씨, 왜 그래요? 어디 몸이 안 좋아요? 걱정스러운 듯 묻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감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에는 이제 그 목소리가 뱀의 혀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전부인에게 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상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상우씨? 수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선명하게 찍힌 법원의 판결문, 그 찰나의 순간 상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혹감과 당황한 기색이 그의 반듯한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요?
상우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의 다정함은 자취를 감추고 낮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요? 상우 씨, 나한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아이처럼 울면서 그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게 겁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고. 수정의 비명이 거실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은 전 부인이 보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심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던 상습적인 기만, 아내의 눈물을 외면한 채 버렸던 추악한 외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판결받은 위자료 0만 원 지급 내역서는 상우가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낙인이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여자의 삶을 짓밟고 일궈낸 기만적인 탈출이었던 것입니다. 수정씨,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미친 거예요. 나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상우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픈 사연을 가진 남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정은 그를 보며 소름 끼치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그 청년이 실은 정교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기자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미쳤다고요? 법원 판결문도 미친 건가요? 이 0만 원 위자료 지급한 내역도 거짓말이에요? 상우 씨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과거를 세탁할 도구가 필요했던 거겠죠? 수정은 깨달았습니다. 상우가 왜 그토록 고백을 망설였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맑은 사람이라 칭송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 수정처럼 성실하고 바른 여자를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오점을 가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수정의 부모님께 보여주었던 그 지극정성 또한 장인 장모의 신뢰라는 방패막이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상우의 변명은 갈수록 추해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외로워서 실수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수정씨. 내 진심은 수정씨 뿐이라고. 상우는 다시금 수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정은 그 손을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실수? 1년이라는 결혼 생활 내내 양다리를 걸친 게 실수라고요? 그리고 그걸 숨기고 나와 결혼식장까지 가려고 한 게 진심인가요? 상우 씨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했던 적이 없어요. 당신이 흘린 그 눈물, 이제 생각하니 정말 역겹네요. 수정은 거실 한편에 놓인 예복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입었을 순백의 드레스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수위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전 부인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 남자의 손을 잡고 축복 속에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수정은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참으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나가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우리 결혼은 끝났어.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상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구걸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서늘하고 낯선 가면을 쓴 괴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제야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우라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수정이 내민 증거들 앞에서
상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찰나였습니다. 수정이 기대했던 것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나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비굴함 섞인 변명이었지요. 그러나 수정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상우의 눈가에 맺혀있던 가녀린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정의 어깨를 감싸려던 다정한 손길은 거칠게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위협적인 동작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거실 바닥에 침을 뱉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참나. 수정씨, 지금 그 미친 여자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기나 해? 상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선 칼날처럼 수정의 심장을 긁어내렸습니다. 그는 사죄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반성보다는 전처에 대한 증오를 쏟아내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자 돈에 미친 인간이에요. 위자료 2천만 원? 그거 내가 바람 피워서 준 게 아니라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달라고 던져준 돈이라고. 결혼 생활 내내 의부증으로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내가 다시 잘 살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스토커 짓을 하는 거라고요. 상우는 길길이 날뛰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수정이 사랑했던 그 반듯한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전부인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몰아세웠습니다. 명예훼손? 그래, 당장 고소할 거야. 감히 어디라고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수정 씨도 똑바로 들어요.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우리 사랑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당신도 결국 그 여자랑 똑같은 인간이었어? 상우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수정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정은 눈앞의 남자가 낯설다 못해 공포스러웠습니다. 제 버릇남 못 준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외도로 가정을 파탄내고 법원 판결까지 받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신성한 약속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가려줄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남자의 본색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저 서슬퍼런 분노와 뻔뻔한 폭언을 평생 견디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수정이 느낀 것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극심한 환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마당을 쓸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는지 깨닫자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만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정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수정의 턱 밑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나 안 나가면 어떡할 건데? 이미 일가 친척한테 청첩장 다 돌렸고 부모님도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당신이 파혼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 손가락질 할 것 같아? 당신 나이 40 넘었어. 나 아니면 누가 당신 같은 노처녀를 데려갈 줄 알아? 상우의 본질은 쓰레기보다 못했습니다. 그는 수정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마지막까지 그녀를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수정은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여자라는 사실을요. 수정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상우를 쏘아보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 인생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 당신 같은 괴물이랑 사느니 평생 혼자 늙는 게 100번 1000번 나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상우는 수정의 강단 있는 태도에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전철을 향한 저주와 수정에 대한 욕설을 중얼거리며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수정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환멸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전 폭풍처럼 찾아온 이 진실이 수정에게는 지옥행 열차에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였습니다. 수정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전부인이 보내온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수정의 인생을 망치러 온 재앙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러 온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상우가 폭언을 퍼붓고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청첩장들이 마치 전쟁터의 파편처럼 수정의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예식은 불과 일주일 뒤 이미 친척과 지인들에게는 소식이 다 전해졌고 호텔 예식장과 신혼여행, 비행기 표까지 모든 결제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 목록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상우를 아들처럼 아끼며 동네방네 사위 자랑을 하던 아버지, 그리고 늦은 딸의 혼사에 이제야 발을 뻗고 자겠다던 어머니. 그분들에게 이 추악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상우의 말처럼 사람들은 그 나이에 뭐가 잘나서 파혼을 하느냐며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만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거짓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순 없어. 수정은 결연한 의지로 가방을 챙겨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수정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딸 예식 일주일 전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상우한테 보양식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어머니의 그 순수한 애정이 수정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수정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상우의 전처에게 받은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법원 판결문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수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침묵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서류를 다 읽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노여움보다 더 깊은 슬픔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느냐. 우리가 그놈의 겉모습에 속아 너를 사지로 밀어넣을 뻔했구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점잖던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실하게 굴던 게 다 가짜였다니. 수정은 그런 부모님을 오히려 다독였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 사람 반성하기는커녕 전부인을 욕하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런 인간이랑 평생을 사느니 지금 욕 좀 먹고 파혼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길이에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딸 인생 망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일가 친척들에게는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사과하마. 예식장 위약금이며 뭐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아비가 할 테니 너는 네 마음만 추스르거라. 아버지의 그 든든한 등 뒤에서 수정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파혼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예상대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예식장 위약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오히려 수정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우의 기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전부인이 보내준 판결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의 민낯을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지인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수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일주일 뒤, 원래대로라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을 그 시간에 수정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교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수정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의문의 메시지를 무시했더라면 혹은 남자의 눈물에 속아 진실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쯤 그녀의 삶은 어떤 지옥을 헤매고 있었을까요? 수정은 자신에게 용기를 내준 상우의 전부인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이혼하는 세상이라지만 결혼 전에 이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야. 수정은 이제 압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정직이며 화려한 예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신뢰라는 것을요. 그녀는 벼랑 끝에서 내린 이 결단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랑방TV 가족 여러분, 수정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결정한다는 것, 그것도 나이 40이 넘어 주변의 시선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현명했습니다. 잠시의 부끄러움과 소동이 무서워 평생의 지옥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그래도 정이 있는데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라는 이유로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정 씨가 깨달은 것처럼 거짓 위에 세운 성은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해 보여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단추를 끼웠다면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끼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수정 씨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결단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막아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방TV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